1학년 때 처음 해주셨던 말이 있었어요. 이 아이들이 8년 후에 어떤 모습일까요? 네. 정말 이렇게 한마디 해주셨는데 그게 그러니까 지금의 이 순간을 보는 게 아니라 네. 이 아이들의 8년 후의 모습을 네. 상상하게 됐거든요. 네. 저도 이제 어머님들, 선배님들 얘기를 이런 진로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볼 때 좀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점은 조급해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네. 공교육을 다니시는 부모님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불안 요소 중에 하나거든요. 네네. 우리 아이가 일반의 코스에서 벗어나서 남들이 가는 그 길에서 탈선한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불안감을 많이 느낄 수 있는 것 같은데 네네. 제가 여기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탈선은 이미 11년 전에 하잖아요. 발도르프 팟캐스트 첫 번째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 뭐 저 개인적으로는 너무 네임이 기니까 발캐스트라고 저는 스스로 좀 만들고 얘기를 하고 있긴 한데 어떻게 발캐스트 괜찮나요? 아니에요. 네, 없는 걸로 하고 네, 이 컨텐츠는 이제 발도르프 교육에 관해서 좀 알고 싶으신 분들이나 또 독립 발도르프 학교에 뭐 신입생, 편입생 분들에게 조금 더 좋은 정보를 전달해주고자 하는 마음으로 기획을 한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학부모님들을 모셔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게 됐습니다. 오늘 첫 번째 게스트로 우리 8학년 학부모님을 모시게 됐습니다. 와! 와 쑥스럽네요. 네, 그럼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저는 유치원 때부터 발도르프 교육을 했고요. 유치원 3년 보내고 독립자유 발도르프 학교에 와서 이제 8학년에 아이를 보내고 있는 엄마입니다. 네, 뭐 자기 이름 들어가는 게 네, 쑥스럽죠. 네. 그럼 토합 총 11년을 지금 발도르프를 네. 해오고 계시는 거네요. 어느새 11년이 됐네요. 11년이면 아직 제 딸이 10살인데 제 딸 나이보다 훨씬 더 많은 경험을 이제 발도르프 교육을 하고 계시는데 그럼 어떻게 처음에 이 교육으로 들어오시게 됐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사실 처음에는 아이가 유치원을 가야 되는 나이가 돼서 어디를 보낼까 막 이렇게 찾아보잖아요. 근데 동네 유치원도 가보고 동네에 이름 있는 유치원도 가보고 이렇게 다양한 곳을 가봤는데 이제 동네 유치원들은 어느 정도 그냥 편안한 느낌 요 정도였고 그리고 이제 그때 제가 판교에 살았는데 판교에 이름 있는 유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설명회를 하는데 이렇게 7살 되면 이렇게 PPT를 만들 수 있는 것까지 할 수 있어요. 막 이러고 선생님이 되게 대단한 걸 하는 것으로 이제 표현을 해주시는데 저는 그게 불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유치원의 아이에게 컴퓨터를 쓰면서 PPT를 만들게까지 해주는 그게 저는 그 나이에는 그렇게 교육을 하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죄송하지만은 그 시점이 지금으로부터 한 8년 전, 9년 전, 10년 전의 이야기네요? 12년 전이죠. 그럼 그때 유치원에서 그 유치원 아이들에게 그런 컴퓨터를 익힐 수 있었던 교육이 그때 당시부터도 쭉 있었던 거였어요? 있었어요. 예, 판교에 되게 커다란 유치원이 숲놀이도 거기도 사실 이제 자원은 숲놀이를 한다고 해서 갔는데 숲놀이도 하지만 이제 7학년이래요. 7세가 됐을 때는 그런 컴퓨터 또 나 PPT를 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고민하다가 그냥 동네 편안한 유치원에 보낼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이제 엄마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니 발도르프 유치원이 있다. 한번 가보자. 위치가 율동공원 뒤에 괜찮다. 막 이렇게 하셔서 갔는데 딱 갔는데 이제 넓은 마당에서 아이들이 저희는 설명회 하는 동안 아이는 이제 마당에서 놀고 막 이랬거든요. 그 자연스럽게 아이가 그 자연에서 노는 환경이 너무 좋아서 여기다. 좀 그 유치원만에 좀 가지고 있었던 발도르프 교육의 특징들이 또 좀 있었을까요? 사실 이제 어느 정도의 좀 편안한 시간과 어느 정도의 활동적인 시간을 적당히 섞어서 이렇게 운영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바깥 활동 나갔다가 오면 교실에서 조금 편안하게 논다든지 그리고 되게 재미나는 게 집에서 사실 아이가 놀면 어릴 때는 이제
막 놀고 나면 정리해라 이런 거 잘 안 하잖아요. 하기 어려워요. 네, 근데 네. 이제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선생님이 어떤 시간이 되면 아, 이거를 정리를 시키시거든요. 정리를 해야 밥 먹는 시간으로 아, 넘어가는데 그걸 하는 과정이 너무 저는 신기했던 게 예를 들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해요. 정리할 정리할 때, 정리할 아, 시간임을 아이들이 알게끔, 그러니까 똑같은 노래를 그 시간이 되면 반복적으로 뭔가 시작하시는 잔소리로 거예요. 이렇게 예, 하기보다도, 정리하자 이런 게 아니라 아, 자연스럽게 노래나 어떤 네.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이 그걸 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 시간이 되면 사실 처음 간 아이들은 그걸 모르거든요. 그 노래가 들려도 그게 그 시간인지 모르는데 거기가 이제 통합반이어서 아, 이제 5세, 6세, 7세가 같이 있으니까 네. 7세쯤 되는 아이들은 알잖아요. 이미 네, 그 네, 환경에 네. 익숙해져 있으니까 네. 7세 아이들이 정리를 하기 시작하면 아, 6세가 따라하고 5세가 따라하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따라하면서 요 시간은 정리할 시간이야 이런 걸 가지고 가고 막 정리를 엄청 하지 않더라도 자기가 놀던 걸 제자리에 갖다 놓는다든지 이런 활동들을 자연스럽게 이제 배워 나갔던 것 같아요. 네. 그럼 아이도 굉장히 만족이 높았을 것 같고, 부모님들도 이제 이런 교육에 굉장히 동의가 많이 되셔서 이제 발도르프 학교로 이렇게 지원을 자연스럽게 왔었겠네요. 네. 그런 면도 있는데요. 사실은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네. 어릴 때는 좀 뛰어놀아도 되지만 네, 네. 학교에 가는 나이가 되면 네. 뭔가 이제 교육을 해야 된다 이런 네. 생각을 하잖아요. 이제 그래서 저는 사실 계속 이 발도르프 교육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고 어머님들이랑 많이 소통을 하다 보니 그리고 이제 발도르프 유치원은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선생님들이 교육을 해주세요. 그런 학부모 교육. 네네네. 네, 네, 네. 그런 교육을 계속 듣다 보면 이 교육이 정말 좋겠다. 계속해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희 신랑 같은 경우는 그런 생각이 딱히 들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6세 때까지는 그냥 유치원만 보내고 이제 일반 학교를 보내는 걸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7세쯤 됐을 때 제가 이제 한 2년 정도 유치원 교육을 계속 듣다 보니 이제 7세 됐을 때는 이제 남편 보고 너가 들어라. 바통터치를. 네. 그랬더니 되게 자연스럽게 자기도 들어보고 싶다 하면서 이제 그때부터는 남편이 교육을 가기 시작했어요. 아, 그러면서 이제 조금 생각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원서를 써야 하는 그 시점쯤 여름쯤 됐을 때는 발도르프 학교를 알아보자 이러면서 이제 어느 학교에 입학 설명회가 언제냐며 그래서 전 사실은 이제 5세 6세 동안 남편이 했던 말이 있어서 7세 때는 포기를 한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학교를 보내도 상관없어 요 정도의 생각을 하고 있어서 막상 설명회를 가자 막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래 가보자 약간 이런 마음이었거든요. 근데 막상 이제 가보고 네. 학교의 수업 시연을 네, 이제 네. 보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아. 오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이제 8학년 정도 왔는데 이제 뭐 크게 보면 저학년이랑 고학년이랑 좀 학교 교육의 어떤 강조점이라든지 또 아이가 받아들이는 뭐 어떤 특징들이 좀 다를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작년에 편입을 해온 입장이다 보니까 그냥 여전히 학교 적응하는 뭐 자연 안에서 자기 어떤 리듬감을 찾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조금 더 단단하게 굳혀지는 과정을 좀 저학년 때 하는 것 같고 곧 이제 고학년 아이들 이제 활동하는 걸 보니까 이제 자기 안에서 단단해진 것들을 이제 세계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그 외부 세계에서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더 이제 자기가 단단해지는 그런 과정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 8년 동안 보내시면서 어떤 그런 저학년, 고학년의 특장점들이 있는지. 네네. 이게 제가 입사래 입학 지원서에 네. 지원서에 이제 학교 지원할 때 썼던 내용을 말씀드리고 네, 싶은데 이제 발도르프 교육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네, 질문이 네.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제가 한 줄 썼거든요. 아이의 발달 상황에 맞춘 교육이다. 그래서 이제 1학년 때는 특히 저학년 때는 몸으로 움직이는 네. 교육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사실 숙제가 없거나 첫 여름방학 숙제가 잠 잘 자기 막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게
저희 학년만 그런 줄 알았는데 다른 학년 다 그런 게 있나 보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저희도 보니까 산책하기 네, 뭐 이런 게 숙제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는 맞아요. 저는 공교육을 다녔을 때는 뭔가 이렇게 결과물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숙제였는데 네네. 잠 잘 자기가 네네. 숙제네요. 그런 것처럼 사실 잘 자야 다시 네. 잘 일어나서 그 아, 다음날 활동을 잘 하잖아요. 네, 그 네. 신체를 잘 키워나가는 과정이라고 이제는 생각해요. 이제 8학년쯤 됐으니까 네, 드는 네, 생각은 네. 이거는 아이들의 신체를 키우기 위한 거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서 신체 활동을 되게 많이 네. 해요. 그래서 뭐 1학년 때는 움직이는 교실 네, 같은 걸 네. 해서 교실을 약간 놀이터처럼 만들어서 애들이 놀 수 있게끔 한다든지 이제 그러다가 점점 교실이 조금 공부하는 교실 느낌으로 학년이 네, 네. 올라갈수록 바뀌고 또 공부하는 내용도 점점 그러니까 제일 놀라운 건 사실 1, 2, 3학년 때 정도는 이제 1학년 때 저희는 한글을 처음 배우다 보니까 글자 쓰는 게 거의 없고 그림 그리는 게 네, 전부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한 3학년 때까지만 해도 노트에 글자가 없고 그림이 대부분이에요. 네, 네. 그래서 얘가 잘 배우고 있는 건가? 아, 이런 그 생각이 불안한 마음이. 예, 네. 들잖아요. 네. 사실 이게 일반 학교 다니는 네, 친구들을 보면 막 뭐 글자를 엄청 네, 잘 쓰고 막 네. 이런 것들이 뭐 있으니까 빠른 애들은 외국어도 막 하는 맞아요, 상황이니까. 네. 그쵸. 근데 이제 없으니까 그런 게 이게 그림 정도니까 약간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는데 이제 4, 5학년 넘어가면서 이게 확 바뀌는데요. 음, 노트에 글이 엄청 많아집니다. 그런 날이 오나요? 어, 저희는 아직도 그림 그리고 있어가지고. 그쵸. 아, 물론 아. 그림을 끝까지 네, 계속 그리지만 네네. 그 글의 양이 많아지고요. 그 음. 글이 양이 많아지는 게 저희가 어릴 때는 그러니까 계속 교육이 마찬가지긴 한데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그걸 집에 가서 정리를 하는 그런 네네. 과정을 계속 거치면서 이제 교과서 없이 본인이 교과서를 네, 만들면서 수업을 진행하는데요. 네. 이제 저학년 때는 그게 다 그림인 거죠. 선생님이 얘기해 주었던 걸 그림으로 네. 그리는 게 숙제라면 이제 글자가 어느 정도 익숙해지는 한 3, 4학년 정도 되기 시작하면 이제 뭐 신화를 4학년 때 배우나요? 그런 걸 배울 때 이제 그 선생님이 얘기해 주신 그 이야기들을 집에 가서 자기의 언어로 정리를 해 오는 게 네, 숙제예요. 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글이 되게 늘어나고요. 한 7학년쯤 되면 또 한 번 이제 점프가 있습니다. 훨씬 많아집니다. 제가 약간 놀랬던 게 뭐였냐면 저희가 단오제를 할 때마다 네. 부채에 그림을 그려요. 네, 네. 근데 그림의 수준이 저학년 때는 그냥 정말 네, 직선적이고 색칠하는 색칠하고, 네. 게 단데 저 5학년 때인가 처음으로 기하학을 배우면서 그랬던 것 같은데 되게 멋지게 도형이 균형 잡힌 그림으로 딱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거랑 올해 거랑 너무 다른 거예요. 갑자기 1년 사이에. 네네네. 그러니까 이거를 천천히 내면에 가지고 있다가 본인이 이걸 그릴 수 있게 되는 시점에 네, 그런 네. 내용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급하지 않으셔도 네, 네, 네. 곧 온답니다. 그러니까 저도 발도르프 교육을 이제 알아보면서 학교 이제 대안학교를 알아보면서 가장 좀 제 마음을 움직였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아이의 고유한 캐릭터와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성장 속도를 충분히 배려해 준다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공교육 같은 경우에서는 그냥 하나의 큰 커리큘럼 안에 아이들을 막 어떻게 뭐 뒤에서 밀어주고 앞에서 막 끌어주면서 막 학업 스케줄에 막 쫓아가는 듯한 느낌이었는데 저도 이제 한 1년째쯤 이제 다가오면서 보면은 충분히 기다려 주시고 이 아이가 그 수업이나 내용을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 주시고 그 그릇의 내용물이 다 채울 때까지 충분히 그거를 또 자극을 해 주시고 그런 것들이 네, 저학년의 입장에서 봤었을 때 큰 메리트였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런 것도 이제 고학년 넘어가면 이렇게 탁 꽃을 피운다는. 그렇죠. 네. 그게 아이들이 속도가 다 다르잖아요. 네, 네. 근데 그걸 되게 자연스럽게 선생님이 정말 발도르프 교육이 교육 예술이라고 하는데 네. 정말 예술적으로 그걸 자연스럽게 이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사실 에너지를 정말 많이 쓰고 계신다고 네, 네, 생각하는데 진짜 그 아이들마다의 특징을 잘 파악하셔서 조화롭게 그걸 잘
오케스트레이션 해주시는 것 네. 같아요. 또 네. 우리 학교 뭐 다 발도르프 교육의 특징이겠지만 8년을 가지고 간다는 게 어떤 면에서는 저는 좀 내용을 깊게 몰랐을 때는 안에 뭔가 문제가 생기거나 좀 불편한 상황들이 생겼을 때 이거를 8년을 계속 그걸 견디고 가는 게 이게 우선 가능할까? 그리고 그게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을 많이 가졌었는데 부모님들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은 어쨌든 사회에 나갔었을 때도 이제 그런 충돌이 있을 때 아이가 견디는 힘도 필요할 거고 또 그것을 선생님이 조율을 해주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듣다 보니까 그게 굉장히 장점으로 다가오더라고요. 네네. 선생님이 이 아이가 이제 1학년 때의 어떤 성향, 3학년 때의 성향, 8학년 때 성향을 그 아이의 역사를 전체적으로 이해하면서 이 아이한테 필요한 교육이나 필요한 메시지들을 전달해 주셨다라는 게 좀 이 학교의 굉장히 특징적인 면 같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 또 들고. 네네네. 여기서 이제 회복 탄력성 얘기가 나와야 네.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유치원에 거의 처음 읽었던 책이 무지개의 달이 넘어. 네, 어디 갔나요? 책. 이 네, 책인데 네, 네. 여기 시작할 때 그 얘기가 네, 나오거든요. 회복 탄력성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요즘은 진짜 회복 탄력성 얘기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그 이벤트들, 작은 스트레스들이 왔을 때 그걸 회복할 수 있는 것들 경험을 여러 번 함으로써 이제 점점 단단해지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어릴 때 아이가 세워주고, 넘어지면 네. 안 될 것 같잖아요. 네. 그래서 다시 넘어지지 않게끔 만들어 줘야 될 것 같고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넘어져 봐야 내가 어떻게 하면 이걸 안 넘어질 수 있는지 스스로 깨달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스스로 그 경험을 해봐야 그것을 스스로 극복하는 네, 방법을 네. 자신의 어떤 알아간다고 생각해요. 방법대로. 네. 맞아요. 그 어릴 때도 그렇지만 이제 점점 커서 사회에 나와서도 사실 이런 상황들은 계속 네,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만났을 때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정말 많고 그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어떻게 이해할지 이런 것들이 결국 어른이 돼서도 해야 되는 네, 쭉 일인데 가져가는 숙제처럼. 그죠, 네. 그죠. 근데 그걸 저는 사실은 어른이 돼서 그거에 대해 인지하고, 이제, 저 사람 다른데? 하고 불편함을 가지다가 이제 40이 넘고 이렇게 되고 나서 그걸 이해하는 방법을 이제 알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발도르프 교육은 이걸 저는 학교에서 해준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긴 시간 함께 네, 하면서 이제 저희 선생님이 1학년 때 처음 해주셨던 말이 있었어요. 정말 아름다운 표현인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도. 이 아이들이 8년 후에 어떤 모습일까요? 네, 네. 정말 이렇게 한마디 해주셨는데 그게 그러니까 지금의 이 순간을 보는 게 아니라 네. 이 아이들의 8년 후의 모습을 네, 상상하게 됐거든요. 네. 근데 그래서 아이들이 당연히 똑같습니다. 싸우기도 하고 서로 의견이 갈등도 다르다고 있고. 네, 예. 부딪히기도 하고 어느 날은 와서 누가 어쨌네 네, 이렇게 네, 서로 사실 다 그런 일이 발생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미래를 바라보면서 8년 후를 바라보면서 어른들은 지켜볼 수 있고 아이들은 그 분쟁을 이제 선생님께서 안전한 그 테두리 안에서 네. 지켜보면서 이렇게 봐주세요. 사실 일반 학교랑 좀 다른 걸 네, 수도 네, 있겠는데 크게 개입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지나고 보면 크게 개입하시진 않지만 계속 보고 계셔서 문제가 되지 않게 하는 수준으로 계속 지켜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의 다른 부분을 서로 느껴볼 수는 있지만 그거를 어른이 나서서 막 조율을 해주시죠. 분명히 네, 해주실 네, 때는 네. 해주시지만 그게 어느 선까지는 어느 정도 지켜보시면서 그게 넘어가기 전에 사실 조율을 해주시거나 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아이들이 그런 회복 탄력성을 키우는데 되게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지 네. 않나. 그러니까 이런 면들이 좀 발도르프 교육이 가지고 있는 강점이라고 해야 되겠죠. 보통은 갈등 상황이 발생되면 그 원인을 찾아서 빨리 그 갈등을 덮어두기가 좀 급급한 것 같아요. 일반 그렇죠. 공교육
가정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걸 봤었을 때도. 네네. 근데 저도 보면은 선생님께서 정말 안전한 울타리를 딱 쳐주시고 그 안에서 마음껏 갈등해봐라 이런 느낌이에요. 대신 그 갈등을 본인 스스로 이런 상황일 때는 이렇게 해결을 하는구나. 그리고 이렇게 내가 마음을 가져야 되고 이런 행동을 해야 되는구나라는 것들을 좀 뭔가 언어적이고 글로 배우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경험을 해보면서 배울 수 있다라는 게 좀 되게 큰 음. 특징인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릴 때 20대 성인이 되기 전에 네. 그 경험을 하고 네. 그리고 사실 안전한 테두리 안에서 하기 때문에 음. 그게 스트레스가 이제 네. 극심하지 않은 수준, 심각하지 않은 수준까지 안에서 경험을 하거든요. 그러고 나면 이 아이가 성인이 돼서 나갔을 때는 조금 더 단단함을 진짜 단단함이라는 말을 유치원 때부터 많이 들었는데 네. 사실 어릴 때는 단단함이 무슨 뜻인가 했거든요. 근데 아. 이제는 알 것 같아요. 아. 그게 이제 20대가 되기 전에 성인이 네, 되기 네, 전에 네. 그걸 키워서 네. 사회에 나갈 수 있게 되지 않을까 하고 네.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발도르프 학교의 교육의 어떤 철학이 아이의 교육뿐만 아니라 부모도 같이 성장하는, 저는 사실 그 얘기가 맨 처음에 학교 입학을 했었을 때 그런 얘기를 이렇게 주변에서 많이들 하잖아요. 네네네. 부모도 같이 크는 거다. 네. 그게 그냥 문장으로만 그치 나도 뭐 나이를 먹고 또 뭐 이렇게 가는 거겠지라고만 어렴풋하게 생각을 했는데, 오피셜하게 부모 교육 뭐 이런 느낌이 아니더라도 간간히 이제 선생님들이나 부모 사이 어떤 우리 밥 모임을 했었을 때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좀 저한테 영감을 주고 제가 이제 부모로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비언어적인 교육을 많이 받았다 네, 생각하는데, 그렇죠. 네, 어머님께서 이제 8년 동안 우리 학교 보내시면서 뭐 어떤 좀 마음의 감동이라든지 좀 깨달음? 뭐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네네. 저는 발도르프 학교를 보내기 전과 후로 이제 조금 다른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전에는 이제 다른 사람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어릴 때도 그렇고. 근데 그거를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들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건 알지만 그거를 인정하기가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사실은 이제 아이를 낳고 남편이랑 싸우면서 그걸 인지를 했거든요. 요것도 나가도 되는 건가요? 남편분이. 거의 저희가 한 4살 때까지 진짜 많이 싸웠었는데 이제 그게 조금 해소되면서 서로 이해하게 된 계기 중에 이제 발도르프 유치원에서 사실 선생님이 처음에 해주셨던 교육에서 나왔던 그 얘기 중에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그 기억이 네네. 나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은 나 자신뿐이다. 그 말이 저는 진짜 지금도 계속 되새기고 있거든요. 네. 그때 그러니까 맞는 말이고 맞는 말인지 알고 있었지만 사실 그걸 마음으로 네. 가져가기까지 실천하기까지는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유치원 때 그 얘기를 듣고 조금 싸움이 줄어들었지만 네. 그거를 실제로 실천하고 서로 조금 이해하고 하는 건 학교를 보내면서 더욱 그랬던 것 같아요. 요즘은 잘 안 싸운답니다. 네. 그러면은 선생님과의 어떤 관계에서도 저도 학교 제 전학에 오면서 어쨌든 공교육에서 두 분의 선생님을 이렇게 경험을 했었는데 지금 담임 선생님이랑은 또 좀 너무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대한 어떤 관심도나 뭐 공교육에 계신 분들이 전혀 관심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좀 학교 색깔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방점들이 좀 많이 다른 점들이 좀 많이 느껴졌었는데, 어머님은 그 선생님과의 어떤 관계가 어떻게 좀 되셨는지. 책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여기 굉장히 책들이 좀 많이 있는데, 네. 제가 몇 개 꺼내놨는데 이 책이 아, 모방과 네. 본보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네, 네. 배움의 시작이 모방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모방을 하려면 좋은 본보기가 네, 있어야 네, 하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선생님들은 그런 좋은 본보기가 되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 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요즘은 네. 사실은 이제 뭐 미디어 교육이다 막 네. 이렇게 그냥 미디어를 네, 틀어놓고 네, 네, 보고 네. 이렇게 교육하는 경우도 많은데 사실 그렇게 하면 음, 아이들이 그냥 실제가 아니기 때문에 음, 받아들이는 게 저는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실제 사람이 네, 평소의 삶으로서 네, 네, 보여주는 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런 실제 삶을 아이들을 대하는 방법을 다른 선생님을 대하는 걸 다른 음, 부모님들을 대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아이들이 나도 저런 어른이 돼야겠다 하는 이제 음, 모방할 수 있는 네, 그런 네. 어른으로 를 보고 자라는 그런 것도 되게 큰 음, 교육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시 이제 좀 아이의 이야기로 좀 돌아와 봐서 이제 8학년이고 이제 상급이고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진로에 대해서도 많이 음,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이 진로에 대해서 좀 이렇게 준비하고 계시는 거나 좀 아이와 이야기 나눴었던 것들이 좀 있는지. 저희가 입학할 때는 상급이 없었어서 네. 그때는 그냥 9학년 끝나고 나면 이제 일반 학교 보내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되게 다행스럽게 저희가 이렇게 커 나가는 과정에 저희 학교에 상급이 네. 생겼고 그러면서 그냥 또 아이도 음, 자연스럽게 우리 학교 상급을 음, 가야지라고 음,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요. 사실 미래에 대해서는 가끔 얘기를 해요. 꿈이 음, 뭔지. 음. 근데 이제 자기가 원하는 직업이 몇 개 아, 있거든요. 그래요? 네. 그렇지만 사실은 그 나이 때 생각하는 직업이나 음, 그걸 하기 위해서 뭘 공부해야 되는지 이런 건 아직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음, 8학년의 나이에는. 음,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상급에 가면 음. 그 네, 네. 선배님들이나 큰 아이들 얘기를 들어봤을 때 그런 부분을 조금 이렇게 탐색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직업 탐색 이루어지는 이런, 네. 네네네 그렇게 할 수 있는 경험들을 조금 더 깊이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음, 그래서 저희 아이가 상급을 간다고 했을 때 음, 자연스럽게 그래 음. 좋다. 뭐 이제 어쩌면 이제 대학이나 이런 거 네, 네, 얘기하실 수도 네, 있는데 네. 그 부분은 이제 상급이 끝나고 난 다음에 고민해도 늦지 음, 않다고 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어머님들, 선배님들 얘기를 이런 진로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볼 때 좀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점은 조급해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네네. 이게 모르겠어요. 이 대안학교라는 특징이 있어서 그런 건지 이제 일반 이제 공교육을 다니시는 부모님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불안 요소 중에 하나거든요. 우리 네네네. 아이가 일반의 코스에서 벗어나서 그냥 남들이 가는 그 길에서 탈선한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불안감을 많이 느낄 수 있는 것 같은데 네네. 발도르프 교육을 보내시는 분들만 이런 생각을 하는 건지 다른 대안학교를 보내시는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좀 비주류, 이렇게 좀 적절하지 않은 표현일 수도 있지만 비주류로 가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자신이 무언가를 선택하고 그것에 대해서 확신이 있다면은 기다려주고 지지해주고 하는 것들이 좀 부모님들이 어떻게 저러실 수 있나라는 생각도 가끔 음. 들거든요. 제가 여기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탈선은 이미 11년 전에 하지 않았나요? 그 처음에 이미 그때부터 이제 유치원 처음 갔을 때 어떤 엄마가 그런 얘기 했어요. 3%다. 대한민국 아, 3%다. 네네. 저기 영재학교를 보내거나 네, 대안학교를 네, 네, 보내거나 네. 그 약간 이미 그런 선택을 하기는 했고요. 사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대학 정도에서 맞춰지는 네, 부분이 있기는 네, 네. 하죠. 근데 인생의 목표를 음, 어디까지 바라보느냐와 그러니까 음, 사실 저는 제 얘기를 하게 되네요. 사실 저는 IT 업계에서 개발을 오래 네, 하다가 네, 네. 이제 아이 육아를 하면서 이제 일은 좀 쉬다가 이제 사실 일하는 걸 좋아하는 네, 성격이어가지고 네, 그냥 쉴 수는 없었어요. 네. 근데 한창 이제 재봉틀을 배우고 하면서 이제 공방을 잠깐 했었거든요. 어, 한 3년 했나요? 2, 3년 네, 정도 네, 공방을 하고 이제 현재는 다시 IT로 돌아갔지만 네. 어 그러니까 저는 인생은 알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네, 제가 네, 어느 순간에 그 순간에 사실 공방할 때도 너무 재밌었거든요. 네. 지금도 이제 취미로 가끔 하는데 이게 재밌단 이미지가 좀 말이에요. 굉장히
공방의 이미지가 이렇게 있고 네. IT 이미지가 이게 잘 믹싱이 좀 잘 되지는 않는데. 네. 그것도 제가 발도르프 학교 와서 알았는데 아. 발도르프 학교는 1학년 때부터 수공예를 네, 하잖아요. 뜨개질을 하고 하는 게 수공예가 되게 수학과 아, 연관이 그래요? 되게 많아요. 이게 규칙이 있잖아요. 아. 규칙이 있는데 그걸 손으로 해요. 네, 내 손으로 네, 네. 하거든요. 내 손으로 하면서 그 규칙을 계속 보게 네, 돼요. 네, 규칙이 다양한 그 뜨기를 통해서 네. 달라지고. 그래서 약간 수공예를 잘하는 분이 수학이나 네, 뭐, 네. 그렇다, 연결점이. 예, 연결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약간 놀라운 점이긴 네, 했는데, 어쨌든 살다 보면 내가 그 순간에 어떤 걸 하게 될지 저는 모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학을 어디를 가던 대학 시점이 아니더라도 네. 내가 원하는, 내가 즐거운 삶을 찾을 수 있으면, 내가 즐길 수 있는 네. 삶을 찾을 수 있으면, 그런 삶이 내 아이에게 주고 싶은 삶인 거죠. 네.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직장에 다니고, 또 좋지만, 좋지만. 네. 즐거운 걸 하면서 네. 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아마 이건 모르는 만약이라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어머님이 만약에 발도르프 교육의 어떤 그런 철학들에 대해서 접해보지 않으셨다면 지금 시점에서 또 다른 얘기가 나올 수도 있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 발도르프 교육이 아이의 전인적인 성장을 위해서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제 부모도 아이의 어떤 성장을 위해서 이게 진짜 힘든 것 같아요. 기다려주고 뭔가 손 써주고 싶잖아요. 네. 여기서 뭔가 하나 손을 써주면은 어른은 아니까요. 네, 한 발자국 더 쳐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쵸. 기다려주고 본인 스스로 이렇게 돌파할 수 있도록 인내하는 이런 것들을 학교에서 좀 많이 배우면서 이런 아이가 굵직굵직하게 선택해야 되는 인생의 과업에서도 충분히 믿어주고 선택할 수 있는 이런 부모 양육의 태도를 가질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갑자기 좀 들었습니다. 그걸 저도 이제 이 시간들을 보내면서 발도르프 교육이랑 함께하는 시간들을 보내면서 저도 그게 점점 쌓여가는 것 같아요. 이제는 조금 기다려줄 수 있고, 네. 네, 좀 여유롭게 봐줄 수 있는 네. 그런 힘이 생긴 것 같아요. 저도. 네. 네, 알겠습니다. 뭐 마지막 질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좀 형식적인 질문일 수도 있지만 앞에서 어머님이 이제 입학 원서를 쓸 때 발도르프 교육은 뭐뭐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이제 8년 차의 입장에서는 또 좀 다른 의미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현재 8년 차를 보내신 어머님한테 그 발도르프 교육은 무엇인가, 어떤 의미가 있나, 뭐 정의를 내려본다면 뭐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생각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그 인간을 만드는 교육이라고 해야 되나? 뭔가 스스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교육이라고 해야 네, 되나? 네. 그러니까 조금 처음과는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은 그거인 것 같아요. 처음에 책을 보고 원서를 쓸 때의 느낌은 정말 교육 과정 하나하나가 어떻게 이루어지나였다면 네. 지금은 그게 통째로 가져가는 목표, 그 목표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저는 계속 이제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내 아이가 20살이 돼서 성인이 됐을 때 네. 스스로의 결정을 온전히 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아이가 되기를 바라는 게 있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독립적인 인간, 네. 자발적인 인간상에 대해서 이제 발도르프 교육으로 뭐 표현해 본다면 그렇게 해볼 수가 있겠네요. 네네네. 네. 뭐 끝으로 뭐 하고 싶으신 말씀이 더 있으세요? 부끄럽네요. 아무튼 오늘 첫 게스트라서 또 우리 채널에서 이런 어떤 방향으로 콘텐츠가 처음이라 네. 굉장히 어색하실 수도 있고 네. 어떤 얘기를 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막막하실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편집본으로 나중에 보시고 네, 아무튼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